이번에는 배수혈과 복모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수혈과 복모혈이 서로 상대되는 개념인데 뜻은 같아요. 의미하는 바는 같은데 그 혈이 등판에 있으면 배수혈이 되는 거고요. 앞쪽에 있으면 복모혈이 되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 배수혈 하면은 등 쪽에 있는 수혈 이런 뜻인데 그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트랜스포 전달되는 거예요. 뭐가 전달돼요? 안에 있는 12장부의 상태가 얘가 지금 건강하다 안 하다,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 얘 노멀이다 애브노멀이다, 이 상태가 전달돼요. 어디에 전달돼? 등판에 있는 혈들 중에 그 장부의 상태가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전달되는 핫라인 같은 혈들이 한 개씩 있더라 이거죠. 그게 등판에 있으면 배수혈이고요. 앞쪽에 있으면 복모혈이 되는 겁니다. 그 복모혈 할 때 모자는 무슨 모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징병제 하지 말고 모병제로 바꿉시다. 모병제 뭐예요? 신입생 모집 뭐예요? 모을 모자예요. 리크루트 좀 모으자 이거죠.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떻게 밖에 있는 특정 지점에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혈이나 복모혈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이거 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배수혈과 복모혈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장기의 위치에 따라서 그 배수혈, 복모혈의 위치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장기가 위에 있으면 배수혈과 복모혈도 위에 있어요. 장기가 밑에 있으면 배수혈과 복모혈도 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12개 장부, 12장부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죠? 폐죠. 그죠? 근데 사실은 폐 자체가 여기 쇄골부터 시작해가지고 횡격막까지 이게 다 폐예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는 그러면 수도가 어디야? 위에 있습니다. 폐의 복모혈은 위에 있어요. 폐의 배수혈은 흉추 3번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가 더 면적이 크지만 폐의 중심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가 아니에요. 만약에 방광같이 밑에 있으면 그러면 복모혈도 밑에 있겠죠. 배수혈도 밑에 있어요. 복모혈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방광이에요. 비뇨기 제일 밑에 있어요. 이 12장부를 나누어 보면, 이 층층이 나누어 보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호흡기입니다. 호흡기. 흉추 3번 이상은 다 호흡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밑으로 4번부터 7번까지 여기는 누구의 영역이냐면 여기는 순환기의 영역입니다. 순환기. 호흡기 제일 위에 그 밑에 순환기가 있어요. 그러면 순환기 밑에는 누가 있느냐? 순환기 밑에는 소화기가 있어요. 7번 밑으로 8번부터 10번, 11번, 12번, 요추 1번까지 8번부터 요추 1번까지가 소화기 영역인데 이 소화기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지용성 소화기냐 수용성 소화기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름이랑 물이랑 섞으면 위에 기름이 위에 떠요, 물이 위에 떠요? 아세요? 네? 문과는 모르려나? 이과는 다 아실란가요? 물하고 기름을 섞으면요, 기름이 위에 떠요. 물이 밑에 가라앉고, 그죠? 그러한 자연의 이치하고 이게 일부러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맞아요. 인체에서 소화기 영역을 구분하잖아요.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소화기 영역 중에서도 지용성 소화기 영역이 위에 있어요. 간담이 위에 있습니다. 8번부터 10번까지. 수용성 소화기 영역, 비위가 밑에 있어요. 간담이 위에, 비위가 밑에. 지용성이 위에 있고 수용성 소화기가 밑에 있어요. 예, 참 자연에 딱 맞죠? 그리고 소화기 영역 밑에는 누가 있냐? 생식기 영역이 나옵니다. 생식기 영역이 나와요. 요추 2번부터 3번까지 생식기 영역이고요. 그 밑으로는 제일 밑에, 생식기 밑에는 누가 있어요? 비뇨기 영역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비뇨기예요. 네, 그 비뇨기의 대표가 누구겠어요? 방광이죠.
그러니까 12장부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게 방광이에요. 제일 위에 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 제일 위에 있고요. 방광수 제일 밑에 있어요. 폐의 복모혈 제일 위에 있고요. 방광의 복모혈 제일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혈도 그렇고 복모혈도 그렇고 어떻게 하겠어요? 긴 침을 가지고 그냥 그 장기를 향해서 수직으로 피부에 수직으로 훅 들어가잖아요. 장기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혈과 복모혈은 장기를 향해서 자입을 하는 것은 금물이죠. 자침 방향이 중요한데 특히 이 장부의 배수혈과 복모혈은 특히 장의 복모혈, 장의 배수혈 이거는 육부도 그렇지만 육부는 찔려도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잖아요. 물론 아프죠. 아프고 고생 좀 해야 되는데 그 장기를 침으로 건드렸을 때 나타나는 그 후유증, 그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에 비해서 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장의 복모혈과 배수혈을 자침할 때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침 방향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침 같은 침습적인 의료 행위보다는 비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비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게 환자를 위해서도 뭐 우리도 그렇고 더 안전하겠죠. 자, 그래서 배수혈과 복모혈이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원전에서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이 배수혈과 복모혈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12장부의 상태가 전달되는 뒤쪽 앞쪽에 있는 혈이다 했는데 잘 보세요. 장하고 부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음이 되고 누가 양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장이 음이 되고 부가 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장에 속하는 거 음경, 부에 속하는 거 양경이다 이렇게 제가 앞부분에 초반에서 얘기했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또 음양을 어디다가 적용할 거냐면 등판, 배수혈이 있는 등판하고 복모혈이 있는 앞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등 쪽과 앞쪽을 비교해보면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음이 됩니까? 등이 양이고 앞쪽이 음이죠. 그렇죠? 네, 등이 양이고 앞쪽이 음이에요. 그런데 이 장부간의 음양과 우리 몸체의 이 체간의 음양을 요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은 장부 중에 장이 음이죠. 음에 해당하는 장의 상태는 복모혈에도 잘 나타나지만 어디가 더 잘 나타나? 양에. 음병이 양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의 문제는 복모혈보다 배수혈에서 체크하는 게 더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장부 중에서 양에 해당하는 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에? 양에 해당하는 등 쪽보다 어디에? 음에 해당하는 앞쪽, 복모혈에서 체크하는 게 부병은 더 잘 체크된다. 더 반응이 잘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병은 양에 나타나고 양병은 음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부의 병을 진단할 때는 배수혈도 좋은데 복모혈을 더 유심히 보고 장의 문제를 체크할 때는 앞쪽에 복모혈도 물론 쓰는데 뒤쪽에 배수혈을 더 유심히 체크해봐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사족을 붙이자면요. 장과 음을 비교했을 때 장이 음이고 부가 양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얘기인데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체용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체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체와 용 그죠?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구조고 기능이에요. 그죠? 구조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장과 부를 비교하면요. 장이 음이고 부가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체적인 면에서 본 거예요? 이거 용적인 면에서 본 겁니까? 장부가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아니면은 얘들이 기능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체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체적인 면.
체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면에서.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장 안에는 뭔가가 가득 차 있고요. 이거 다 쓰면 죽어요. 부 안에는 항상 비어 있어야 얘는 건강한 거고, 지난주에 먹은 햄버거 아직도 있어. 이거 병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는 항상 비어 있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릇이 그렇게 생겼어요. 용은 뒤집어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체적인 면이 아니고 용적인 면에서 보잖아요. 음양이 뒤집어져요. 무슨 얘기야? 장이 주도를 하고 음이 따라갑니다. 장이 양이 되고 음이 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용적인 면에서 말하면 음양이 뒤집어져요. 체용을 바꾸면 음양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한의사분들 중에 혹시 팔처질 하시는 분들 보면 장이 주도를 하는 타입을 뭐라고 불러요? 목양체질, 토양체질, 양체질로 부릅니다. 부에 의해서 부의 불균형 때문에 건강이 좌지우지되는 체질 뭐라고 부릅니까? 음체질 이렇게 불러요. 목음체질, 토음체질, 수음체질 이렇게 음체질. 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체질, 양체질. 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체질, 음체질 이렇게 불러요. 기능적으로는요. 장이 주도하고 부가 따라가요. 체하고 용이 뒤집어집니다. 그럼 장부만 그래? 아니고 이 등판과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금방 배수열 봉변을 얘기할 때 뭔 얘기했냐면 등 쪽이 양이고 앞쪽이 음이라 그랬어요. 그거 왜 그래요? 등은 보니까 뼈하고 근육밖에 없어요. 딱딱해. 앞쪽은 뼈가 막아주고 있긴 하지만 이 위에만 막지 밑에는 안 막아줘요. 여긴 약해. 부드러워요. 그죠? 연약하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때리려고 막 갑자기 강목도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순간적으로 우리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왜? 안 다치려고. 적게 다치려고. 왜? 이쪽이 강하고 이쪽이 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강한 쪽을 딱 보여주면서 약한 쪽을 감춰야지 내가 안 다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강하고 약하기 때문에. 생겨 먹은 게 여기가 양이고요. 여기는 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뒤쪽이 양이니까 우리 이제부터 걸어갈 때 뒤로 걸어가야 되겠네. 그죠?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잖아요. 눈이 뒤에 달려가지고 뒤쪽이 양이니까 우리 뒤로 가야 되잖아. 이제부터 뒷걸음질 칠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앞걸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앞쪽으로 간다고. 포스테리어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걸어갈 때 엔테리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눈이 뒤에 달리지 않고 앞에 달렸어요. 왜 그래요? 기능은 용적인 면에서 말할 때는 음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체적인 면에서는 뒤쪽이 양, 앞쪽이 음이지만요. 용적인 면에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앞이 양이 되고 엔테리어가 양이 되고 뒤쪽은 포스테리어는 음이 돼요. 체와 용이 입장이 바뀌면 음양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잖아요. 그죠? 남자는 주로 육체적인 힘을 쓸 때 좀 잘 나서고 여자는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좀 세심하고 좀 정교하고 이런 거 좀 잘하잖아요. 그죠? 온순하고 비교적. 물론 만약에 뭐 어떤 학생이 교수님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엄마한테 맨날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집은 아빠가 음이고 엄마가 양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빠는 좀 남자는 왈가닥스럽고 그죠? 스포츠 좋아하고 가만히 못 있고 막 설치고 군 닦고 사고 쳐가지고 맨날 엄마한테 혼나고 그죠? 엄마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응? 성격이 응? 온순하고 생각이 깊고 이렇잖아요. 정적이고 그죠? 스포츠보다는 드라마 좋아하고 그죠? 이런데 그러니까 아빠가 양이고 엄마가 음인데 그러면 야 우리 다음 주에 응?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인데 우리 주말에 좀 우리 외식 한번 해야 되지 않니? 그죠? 코로나 때문에 4인 가족까지밖에 못 가지니까 자 막내 너는 집 보고 있고 우리 4명만 응? 우리 외식 좀 할까? 아빠는 순두부찌개 먹고 싶어. 엄마는 파스타 먹고 싶어요. 응? 그러면 아빠 따라서 순두부 먹으러 가, 엄마 따라서 파스타 먹으러 가. 잘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파스타 먹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상황에서 순두부집에 가는 집안 몇 집안이나 돼? 반도 안 돼요.
과반수가 대부분이 엄마 따라 파스타 먹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집안이 평온해요. 아빠가 막 평소에도 목소리 크고 왈가닥스러운데 거기서도 또 순두부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하고 가잖아요. 그 집안 평화롭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생겨먹은 게 강한 양과 생겨먹은 게 약한 음은 체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겼으면 용적인 면에서는 뒤집어집니다. 음이 주도를 해요. 양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음양의 밸런스가 맞아요. 체적인 면에서 양음인데 용적인 면에서 또 양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음양이 분리가 돼요. 여러분, 음양이 분리되는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작용을 할 때는 이게 뒤집어집니다. 음양이 뒤집어져요. 파스타 먹으러 가세요, 그냥.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복모열, 배수열 하다가 이제 옆으로 많이 샜는데, 체와 용에서 음양은 뒤집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제 말의 결론은 한번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다라고 배우잖아요. 그게 언제 어디서나 항상 forever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